저희 다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희가 명절 때문에 좀 텀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내용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자바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자, 자바 언어 첫 번째로 우리가 자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사용해 보게 되는 명령어는 출력 명령어라 그랬죠. 그래서 출력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컴퓨터가 일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자바에서 출력은 어떻게 한다? system.out.println이라는 조금은 요상하게 생긴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요거를 그냥 순식간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손에 익혀야 됩니다, 이건. 자, 그래서 많이 쳐보시면 좋고요. 여러분이 손이 좀 익숙하자 싶을 때 제가 더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넣어준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대소문자 구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스트링 같은 경우 나중에도 저희가 이걸 많이 쓸 건데 이 s를 소문자로 써서 틀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썼는데 출력이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출력이 똑같다고 다 똑같은 값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값에는 우리가 다루는 값 또는 데이터, 자료에는 유형이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고요. 그걸 우리가 자료형 또는 데이터 타입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에도 정수와 실수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고요. 요건 숫자도 아니고 아예 이건 문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똑같은 기호를 써도 숫자냐 문자냐에 따라서 작동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 또는 자료형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는 지금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자료를 가리키는 명칭이 있다 그랬죠. 이 자료형을 우리가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한국어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자바에서 그것을 인지하는 방법은 문자형은 스트링이라고 인지를 하고요. 정수형은 int, 실수형은 자,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실수형은 더블입니다. 더블. 자, 그렇게 해서 자료형을 표현할 수가 있고 자료 유형을. 자, 그 다음에 변수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릇 같은 거라 그랬어요. 값을 저장하는 용도고요. 값을 저장하는 이유는 값을 나중에 다시 꺼내 쓰기 위해서, 동일한 값을 다시 꺼내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고, 그 동일한 값을 다시 꺼내 쓸 수 있으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똑같은 값을 쓰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코드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이점을 얻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현실 세계 어떤 정보들을 표현할 건데, 그런 정보들은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현실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수가 아니라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항상 그 데이터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선언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B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땐 B가 뭔지 먼저 일단 선언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자바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2번이죠. B라는 값, 이게 이름 자체가 변수이기 때문에 10을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또 다른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료형을 붙이는 건 반드시 그릇을 처음 만들 때 딱 한 번만 붙이는 거라 그랬고요. 그래서 값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가져와서 대입 연산자 꼭 왼쪽에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그 위치 중요하다 그랬어요. 절대 바뀌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이 변수를 사용을 많이 하실 건데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매개 변수라는 그것도 역시 이름 자체에서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매개 변수라는 것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냥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때 말고는 다 그냥 변수는 값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왼쪽에 올 때만 저장 그릇으로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까지 한번 변수의 그 사용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알아봤고요. 변수에는 하나의 값만 저장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컴마로 두 개 넣는 것도 안 되고, m에다가 1, 2 넣었다고 해서 두 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가 저장되면 1이 버려지고 2가 새로 저장이 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 그리고 변수에다가 새로 값을 넣어서 똑같은 변수를 다른 값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서 많이 실수하신 부분이 역시 이거였죠. 중복선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아주 기본적인 사실인데 많이들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행될 때 이게 먼저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안 나옵니다. 여전히 100으로 나오죠. 요거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처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는 게 아니고 한 줄 한 줄 실행해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는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답을 이제 이렇게들 많이 쓰시죠. A는 B, B는 A. 이것도 이게 딱 사람이 이 두 줄을 한 번에 봤을 때는 두 개 바꾸라는 의미인지 알거든요.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 한 줄 한 줄 실행시키기 때문에 A 값을 이미 바꿔놓고 이걸 실행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컵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컵 안에 담겨있는 두 개의 액체, 콜라와 사이다, 컵 두 개만 가지고는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비어있는 컵 하나를 더 마련을 해서 사이다를 잠깐 따라 놓고, 그래야 우리가 사이다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변수에 있는 값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요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써요.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유명한 알고리즘 여기저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혀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우리가 남았었거든요. 변수 이용해서 간단히 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한 번만 간단히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생긴 문제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딱 보니까 계속 누적해서 더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변수를 안 쓰면 이게 계속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100까지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0개가 쫙 옆으로 늘어나야 돼요. 자, 그러기 싫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변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걸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변수는 값을 재활용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 1, 얘네 다섯 개는 같은 의미를 가진 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은 애란 얘기예요. 그러면 1이 5번 쓰이는데 똑같은 애라면 우리가 1을 5개 쓸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하나 저장해놓고 똑같은 애 계속 한 개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이러면은 계속 반복되는 1을 우리가 딱 하나로, 변수 하나로 재활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두 번째부터는 또 뭐가 계속 중복이 됩니까? 이 중복되는 거를 발견하면 되거든요. A 플러스 E, 요거랑 다른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위에 거에다가 3 더한 게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여기서 다 쓰이고 있죠? 그럼 얘도 할 수 있는 게 B에다가
a 플러스 2를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이 표현을 또 어색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오는 게 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로 만들자마자 넣어도 되고요. 만들어 놓고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라고 하고요. 요거는 선언, 요거는 초기화, 이렇게 불러요. 처음 만들어진 변수에다 어떤 값을 넣어주는 거를 초기화라고 합니다. 자, 뭐 둘 중에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지금 변수에다 저장할 값이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일단 만들어 놓고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고 아직 모르겠는데 나중에 결정해서 넣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방식을 쓰시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써도 나중에 고칠 수 있으니까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여튼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실 거예요. 대입 연산자 왼쪽이었으니까 저장소 B에다 뭔가를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또 이퀄이 아닌 플러스 기호가 오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오른쪽에는 값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값을 B에다 넣거든요. 근데 값이 아니라 식이 나오면 그 식을 먼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최종 결과값을 똑같이 변수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 플러스 2가 계산이 된 다음에 그 결과가 저장되겠죠.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됐죠? 그러면 요 b 얘가 지금 b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같은 패턴 나오죠, 이제? 요거는 C B 플러스 3 요거 C 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C 플러스 4 D 요거는 자,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좀 더 일단 간결하죠. 잘 안 늘어나니까. 그죠? 이게 물론 밑으로는 늘어나겠지만 그죠? 100개 써야 되니까 만약에 100가지 합이라면 일단 이렇게는 안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중간중간의 값을 계속 기억해 놓고 세 번째 게 요거 6 결과값이 필요하면은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할 필요가 없죠. C에 다 담겨 있으니까. 요것도 통일성을 위해서 요거 그냥 한 번에 이 방식으로 쓸게요. A 플러스 2 그렇죠? 그리고 뭔가 되게 통일성이 있어 보이죠, 코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어문이라는 걸 통해서 코드를 좀 제어하기가 편해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 5가지 합을 구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답을 보시면 이거랑 좀 다르거든요.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정답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보시면 돼요. A라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그릇을 하나 만들어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1이라는 걸 넣어놓고 13번째 라인에서 빼서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쓰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요 13번째 라인에서 한번 쓰고요. 그릇을 이 밑에서 A라는 그릇을 쓰는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A가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A를 그릇 하나를 뭐 담기 위해서 그릇을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이후로 계속 안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자 이거죠. 그럼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표현 있죠? 이렇게 하면 A라는 값을 다시 A에 넣는 거잖아요. 그죠? 역시 이것도 여기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릇에 담겨있던 걸 빼가지고 뭔가를 더 붙인 다음에 다시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만 안 바뀌면 돼요. 유형만 안 바뀌면 돼요. 그죠? 정수에다 2 더한다고 해서 이게 뭐 문자열이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다시 정수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릇을 더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A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의 A는 여기서 A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또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코드가 더 이뻐졌죠, 그렇죠? 뭔가 딱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이렇게 만드실 수만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 코드를 저희가 나중에 수월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만 6, 7 이렇게 바꿔줘도 우리는 7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100개 쓰면은 100가지 합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같은 게 반복되니까 반복시킬 건데 그건 좀 나중에 같이 해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변수는 여기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오늘은 제어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산자라는 걸 좀 보고요. 일단 이 더하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직관적이라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더하기라는 걸 이제 다 아시는데, 자, 나머지 연산자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개 살펴볼 건데, 산술 연산자. 자, 요거는 뭐 이제 수학이랑 산수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더하기는 플러스 기호고요. 연산자가 빼기 산수랑 거의 동일합니다. 나누기는 요거 여기도 산수에서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하죠. 5 나누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2분의 5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곱하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요거 별표를 씁니다. 자바에서는 산수랑 조금 다른 게 산수는 X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별표를 써요. 자, 그리고 요거 나누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따로 뺄게요. 나누기는 두 개가 있어요. 나눠보시면 결과를 두 개 얻을 수 있거든요. 뭔가를 나눴을 때. 왜냐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고. 결과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또 그때그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몫을 구하는 건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슬래시고요. 나는 나머지를 구하는 기호도 있습니다. 퍼센트예요. 퍼센트.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산술연산자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자, 그래서 뭐 한번
해보는 게 낫겠죠. 1 더하기 1 2가 나오죠. 더하기니까 1 빼기 1은 0이 나오겠죠. 음수도 뭐 당연히 표현 가능합니다. 2에서 5를 뺀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곱하기도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5 하면 3, 5, 15 곱하기도 되고요. 자, 나누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몫을 구하는 거죠. 3으로 나눠볼게요. 3으로 몫을 구하는 거죠. 몫이 1입니다. 그죠? 몫이 1이고요. 나머지도 1이죠. 자, 이건 몫을 구하는 건데 이게 몫이랑 나머지가 같으면 좀 그러니까 5 나누기 3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죠. 그래서 몫을 구하면 1이 나오고요. 여기를 퍼센트로 넣어서 나머지를 구하면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점, 몫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5 나누기 3 했을 때 뭐 1점 몇몇몇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 몫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 실수 부분, 정수 부분, 정수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다 이제 아시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주의하실 점만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떤 수를 나누기 할 때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학적으로 이게 수를 0으로 못 나눕니다. 자, 그래서 0으로 나누시면 안 되는 거 유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쓰냐면 이거 나눠 떨어지는 수 찾을 때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게 종종 사용될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쓰이냐면 짝수 판별이나 배수 판별할 때 많이 쓰니까, 또는 약수 판별. 자, 요런 말이 나온다. 약수를 구해라, 뭐 짝수를 판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하나 더 이제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쵸? 비교 연산자는 뭐가 더 크다, 작다 이런 거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도 거의 수학이랑 동일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크다, 작다, 꺽쇠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한자로 표현할게요. 크다, 작다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과, 미만이 있고요. 그렇죠? 대상수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이상 이하가 있어요. 비교 대상수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죠. 그래서 이건 포함하지 않는 거고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크다, 작다고요. 얘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같다라는 얘기 있죠. 같다. 대입 연산자에게 이거를 뺏겼잖아요.
같다라는 의미가. 원래 이건데.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붙이면 돼요. 하나짜리는 대입연산자가 가져갔으니까 부득이에는 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같지 않다. 자, 이거 지금 초과 미만, 뭐 같다 같지 않다라는 건 이제 좌강 우강 두 개를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같지 않다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느낌표.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현상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같다가 이거 이꼴 두 개라는 거. 같지 않다라는 거는 앞에다 느낌표 붙이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이 0보다 크다. 이런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죠.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뭐 명제라고 하는데, 명제가 뭐냐면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명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뭐야? 이거 딱 보여주는 거야, 컴퓨터한테. 이거 계산해봐. 계산하는 겁니다. 연산이니까 비교 연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교 연산하시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맞다, 틀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진리값, 논리값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뭐가 나온다? 논리값 또는 진리값 이렇게 불러요. 참 거짓, 맞다 틀리다, 이 값이 나와요. 산술연산자 같은 경우는 결과가 뭐가 나온다?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자, 논리값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true라고 나오죠, true. 자, 이번에 좀 틀린 말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바 컴퓨터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봐, 0이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자바가 뭐라고 하면, 컴퓨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펄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거는. 자, 그래서 컴퓨터는 자바 언어로 맞다라는 걸 true, 틀리다라는 걸 false로 표현해요. 근데 주의하실 점, 자, 요거 참입니까? 요거 참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알파벳 T, R, U, E를 4개 나열한 겁니다. 맞다 틀리다 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문자열은 그 어떤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연산적인 기능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문자 4개 나열한 겁니다. 정말 맞다라는 의미의 true를 쓰고 싶으면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결과가 똑같다 하더라도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료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료형이 하나 또 나왔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숫자, 정수,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이렇게 있었는데 뭐가 나왔다? 논리형이 나왔다. 자, 그럼 이제 자바에선 논리형을 뭐라고 표현하냐? 숫자는 인트로 하잖아요. 정수는 인트, 문자는 스트링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건 이제 불린이라고 합니다. 불린. 이렇게 표현해요. 논리값을. 하나의 값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저장. 이렇게 저장 가능하다. 변수 A에다가 참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변수는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료형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때 여기 불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true도 되고 false도 됩니다. 값은 두 개밖에 없어요. 분리는 false랑 true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뭐 나머지도 한번 살펴만 보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직접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또 이상 이하 같은 경우, 자, 요거는 거짓이지만, 그죠? 1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잘못된 말이죠. 근데 이걸 하나 붙여주면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같긴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러면 true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상 이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같다 같은 경우, 양쪽 두 수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밀어봐요. 야, 1과 1이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컴퓨터가 같다라고 해주겠죠. 근데 같은 걸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면 논리값 또는 진리값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논리값을 자바에선 불리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직접 한번 출력 한번 해보세요.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좋으니까.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직접 한번 연산자를 사용해 보시라 이미 문제니까 편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